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우리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젊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이나마 천천히 늙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일명 안티에이징으로 알려져 있는 항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데요. 오늘 저 건달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도 1번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드실 때 오래 씹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이야기이실 텐데요. 대부분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오래 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어야만 이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도요, 본인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하고 젊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40대만 넘어도 임플란트다 뭐다 해서 본인의 이를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씹는 것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씹기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치아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비롯하여서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오래 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뇌가 젊어져야 진짜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조금씩 공부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두뇌는요,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요,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빨리 낡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과금과 같은 간단한 계산은 암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나 지인분들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외우는 식으로 머리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끝없이 머리를 써야만이 머리가 녹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좋은 방법으로는 일기를 써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요, 정말 젊게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켜라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요. 또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요. 잠자는 동안에 혈액과 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근육에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요, 충분히 기지개를 켜시면 기혈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칭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화장실 낙상 다음으로 많은 것이요,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낙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기지개를 충분히 켜고 침대에서 내려오시는 행동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젊음을 유지하는 데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오침입니다. 낮잠이죠. 저는 잠을 자야 하는 이유를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잘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졸립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다라는 의미이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잠깐 주무시는 것은 피로는 물론 우리 몸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오침은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낮잠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결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잠깐의 낮잠이 사고 효율도 줄이고요. 업무 효율도 높이고요. 학업 성취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낮잠이 우리 몸을 회복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너무 늘어지게 주무시는 낮잠은 밤잠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젊어지기 위한 생활 습관은요, 변비를 해결하라입니다. 변비는요, 장내에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건강은 면역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음양탕 한 잔 드시고요. 한 10여 분 후에 사과나 식초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 후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큰술을 드시면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유산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변비 관리가 중요한 것은요, 변비가 생기게 되면 볼일을 볼 때 혈압이 높아져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볼일을 보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이시라면요, 변비 관리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간식을 즐겨라입니다. 장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유일한 장수 비법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에 대한 찬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는요, 전적으로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식으로 자주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속이 출출할 쯤이면요,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거리로 속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또 이때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도 좋고요, 또 오메가3를 비롯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시게 되면요,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도요, 노화를 늦추는 작용이 있고요, 또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속이 완전히 비게 되면요, 저녁에 폭식을 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점심을 배부르게 먹어서 오후에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간식을 드시는 것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심을 소식하고요, 출출할 때 간식을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 끼니 마다요,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나이 드시게 되면 소비되는 칼로리는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서 드시는 양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무실 때는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주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숙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주무시는 중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혹시 식사 이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왼편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요, 위장이 편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여서 돌연사를 막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항문 조이기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회음부를 조이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만, 회음부를 어떻게 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문의 괄약근을 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요, 동공도 풀리게 되고요, 항문도 풀린다라고 하잖아요. 이곳에 힘이 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죽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회춘 운동입니다. 이와 함께하면 좋은 회춘 운동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기입니다. 일명 까치발이라고도 하죠. 이 운동은 하체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더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이러한 운동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라고 하면 대부분 귀찮고 또 잊어버려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 드실수록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마시고요, 규칙을 정해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게 되면요, 손잡이를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차나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항문 조이기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면요,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젊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